이 황폐한 세상에서 애는 농장에서 개와 함께 살아가는 외로운 생존자. 애는 종종 물자를 모으기 위해 황폐한 마을을 방문, 몸 전체를 가려 방사능을 피하고 산소통을 들고 다니며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조심. 앤의 농장은 계곡의 위치. 마을에 갈 때마다 먼 길을 걸어야 하지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고는 가치가 있음. 그렇게 살아가는 앤. 계곡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급품을 가져올 때마다 몸을 철저히 씻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밤에는 개가 같은 침대에서 잔다.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은 꽤 지루하다. 일상은 농장 동물들을 확인하는 것, 울타리와 숲에 설치한 덫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개는 토끼 냄새를 따라 토끼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어느 날, 앤 길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음. 조사를 위해 가까이 다가감. 그 순간 개가 근처에 누군가 있음을 경고함. 키 큰 풀 속으로 달려가 숨음. 보호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의 수레를 가져가는 것을 봄.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다른 생존자의 존재에 충격을 받음. 그를 몰래 따라감. 남자가 장치를 사용해 확인. 이 지역이 방사능이 없는 곳임. 그리고 마침내 헬멧을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심. 존이 흥분해서 소리치는 걸 지켜봄. 그도 방호복을 벗으면서 그때 누군가 숨어 있다가 나옴. 존이 폭포 아래서 씻는 걸 발견함. 그에게 빨리 나오라고 말하려고 달려감. 하지만 그녀가 사냥총을 들고 있어서 존은 그녀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총을 그녀에게 겨눈다. 그 대가로 그는 공중에 총을 쏜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올린다. 그리고 물이 오염되었다고 경고한다. 겁에 질린 존은 재빨리 자신의 마차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장치를 사용해 확인한다. 그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구토를 시작한다. 그는 약이든 주사기를 급히 가져옴. 애나에게 간절히 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함. 그의 비명에 그녀가 경계심을 느낌. 그는 총을 던져버림. 그녀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함. 그녀가 그에게 주사를 놔줌. 그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함. 존이 하루에 한 번 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그녀에게 자신의 옷을 태워달라고 부탁함. 몸을 가린 채 그녀를 따라감. 죽으면 농장에서 시신을 태워달라고 부탁함. 존을 깨끗한 물로 씻긴. 꼼꼼히 닦아줌. 그를 침대로 끌고 감. 아침에 거의 걷지 못하기 때문. 앤이 마차로 돌아가 존의 물건을 챙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포함. 며칠이 지나도 앤은 계속 존을 돌봄. 항상 체온을 확인함. 좋은 음식을 먹이고 주사를 놓아줌. 밤에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어. 그녀는 그의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의 몸이 열 때문에 떨릴 때. 그래서 그녀는 오랜 시간을 보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몸에 젖은 냅킨을 올리면서 존의 옆에서 실수로 잠들고 나서 일어나서 그의 회복을 기도해. 그녀는 또한 예배당에 가서 오르간을 연주해. 기도의 일환으로 결국 존은 회복되어 침대를 떠날 수 있어. 그리고 아직 그를 걷게 도와줘야 하는 상황. 그녀가 설명함. 아빠가 가족에게 농장에 머물라고 했다고. 계곡이 그들을 보호해줄 거라고. 가족이 어느 날 다른 생존자를 찾으러 떠남. 그리고 돌아오지 않음. 존은 왜 계곡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함. 설명이 부족한 게 그를 정말 짜증나게 함. 하지만 그녀가 그를 포옹으로 달램. 다음 날 아침 존이 애니 식물을 손으로 돌보고 있는 걸 알아챈. 직접적으로 그래서 집의 도서관을 확인함. 농업에 관한 글을 읽음. 그리고 앤에게 다가감. 아직 너무 약해서 그녀를 돕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트랙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함.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펌프에 전기가 없다고. 존이 그녀에게 펌프를 손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줌. 그래서 주유소로 급히 달려감. 드디어 기름을 넣게 되어 매우 신남. 집에서 존은 총 스코프로 멀리서 그녀를 지켜봄. 잠시 후에는 행복하게 농작물을 돌봄. 트랙터와 함께 개는 신나게 뒤쫓아감. 그날 밤 저녁 식사 중 존은 그녀를 지켜보며 기도함.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말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남. 정부 벙커에서 연구원으로 일함. 결국 벙커를 떠남. 갇힌 기분이 들어 다시 진짜 삶을 원했기 때문. 아내를 찾고 있었던 건지 궁금해함. 사진들에 대해 언급함. 하지만 존은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함.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일부러 문을 열어둠. 존이 그녀의 맨다리를 알아챈. 다음 날에도 여전히 자신의 방으로 가. 연못에서 낚시를 해. 수영할 기회를 잡아. 존과 눈을 자주 마주쳐. 그 후에 함께 생선을 요리해. 안나가 연못에 대해 설명해. 우물과 같은 수원에서 나와 지하에 있다고 해. 겨울에는 연못이 얼어. 안나가 설명해. 지난번에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집 발전기가 고장나서 돌아가자마자 존이 발전기를 점검.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확인. DVD 연결한 자신을 탓.
하지만 존은 발전기가 오래돼서 어차피 고장 났을 거라고 말함. 그리고 감자 학교 프로젝트 농담을 던진. 그게 존에게 아이디어를 줌. 포로 가서 크기를 보며 존이 물레방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함. 발전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물레방아. 그걸 만들려면 많은 나무가 필요함. 그래서 예배당을 해체하고 싶어함. 앤이 그 생각에 반대함. 아버지가 그 예배당을 지었다고 설명함. 매주 일요일 설교하기 위해 지은 예배당. 그 계곡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믿음. 예배당이 계곡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함. 존이 그녀의 아버지를 지적함. 혹은 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예배당을 남겼을 수도 있음. 하지만 앤은 그날 밤에도 여전히 거부함. 걔가 이유 없이 계속 문을 향해 짚고 있음. 다음 날 아침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함. 존은 기계 정비를 함. 그 후 도로 옆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함. 앤이 그와 합류했을 때 그가 엄청나게 취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존이 상자를 던짐. 그가 그녀의 취향을 배웠다고 말함. 그녀가 비운 것과 남긴 것을 보고 그날 밤 그를 침대에 눕히려 함. 존이 그녀를 벽에 밀치며 화냄. 항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함. 겁에 질린 앤이 방으로 달려감. 다음 날 존이 농장에서 달걀을 가져오려 함.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함.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앤에게 사과함. 얼마 후 예배당에 가서 오르간을 연주함. 멀리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챈. 하지만 그녀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사라짐. 존이라고 생각하고 농장으로 가서 그에게 말함. 그녀의 연주를 들어도 괜찮다고 말함. 하지만 존은 예배당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말함. 저녁에 그들은 좋은 와인과 함께 멋진 저녁 식사를 함. 그리고 함께 춤을 추다가 결국 키스를 하게 됨. 하지만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존이 키스를 멈추고 저녁 식사에 대해 앤에게 감사함.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향함. 몇 분 후 존이 앤의 방을 확인하러 감. 그리고 앤은 즉시 드레스를 벗음. 하지만 존이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함. 앤은 화가 나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함. 존은 자신이 앤에게 끌린다고 확신시켜줌. 하지만 장난스러운 행동은 상황을 바꿀 거라고 말함. 그리고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음 날 아침 앤이 존에게 예배당을 써도 된다고 말함. 하지만 존은 거절함. 그녀를 다시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얼마 후 앤이 덫을 확인하던 중 걔가 갑자기 짖으며 언덕 위로 달려감. 앤도 뒤따라감. 그리고 케일럽이라는 남자를 보고 놀람. 그는 해칠 의도가 없고 물만 원한다고 맹세함. 그리고 케일럽을 농장으로 데려감. 그리고 존이 그를 쏘지 못하게 막아야 함. 그 후 존이 케일럽에게 방사능을 확인하기 위해 장치를 사용함. 케일럽은 자신이 달걀을 훔쳤다고 인정함. 그는 그것을 요청하기 두려워했음. 사람들이 항상 환영하지 않기 때문임. 케일럽은 그 사건에서 살아남음. 그는 광부였기 때문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하에 있었음. 동료들은 가족을 찾으러 나갔지만 돌아오지 않음. 그는 남쪽으로 계속 이동할 계획을 세우며 밤을 묵게 해달라고 부탁함. 아침에 떠나겠다고 약속함. 기기가 케일러브에게서 방사능을 감지함. 그는 몸이 약하다고 인정함. 이미 몇 번 토했다고 말함. 존은 그가 며칠 머물도록 허락함. 케일러브는 텐트를 치기 시작함. 앤은 존을 설득해 그를 집에 머물게 함. 점심시간 동안 케일럽은 앤과 함께 기도하며 웃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여행 중 겪었던 이야기를 나눔. 존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 음식을 그의 마차에서 훔친한 소년을 언급. 소년은 그의 물품에 토를 다 쏟음. 방사능 때문에 너무 아파. 존에게 모든 걸 끝내달라고 애원. 하지만 존은 그를 죽이는 걸 거부. 길가에 두고 떠남. 대신 케일러브가 공유함. 동료들이 실제로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 남자가 광산을 떠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막았음. 방사능이 들어올까봐 문을 열 때. 이로 인해 그 남자가 미쳐서 대부분의 승무원을 죽임. 또 죽기 전에 쓰러짐.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동정을 표함. 존이 상처를 입음. 그녀가 그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케일럽에게 집을 구경시켜줌. 존은 낯선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다고 그녀를 꾸짖음. 그리고 그녀는 가족이 사라진 상황을 혼자서 버텨야 했던 힘들었던 점을 설명하며 불평함. 존은 결국 소년을 죽였다고 인정함. 그리고 그 소년이 앤의 오빠였을 거라고 추측함. 그래서 사과하고 울음. 하지만 나중에 괜찮다고 말함. 존과 케일럽이 함께 사냥을 감. 라디오 송신에 대해 이야기함. 남쪽에 있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함. 케일럽의 목표는 그것을 찾는 것임. 존은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함. 그 순간 근처에 칠면조가 나타나 케일럽이 먼저 죽이는 사람이 앤을 얻는다고 말함. 존이 화를 내고 케일럽이 웃음. 농담이라고 맹세함. 그들이 칠면조를 쫓는 동안 존이 케일럽에게 물레방아 아이디어를 말함. 그리고 왜 그것을 만들 수 없는지. 결국 존이 먼저 칠면조를 쏨.
그날 밤 그들은 칠면조로 저녁 식사함. 그리고 케일럽이 물레방아 이야기를 꺼냄. 모두가 불편해짐. 는 다른 방법으로 재료를 구할 생각을 함. 하지만 나무를 자를 도구가 없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오염된 건물들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음. 케일럽이 지적함. 예배당이 재건할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함. 애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됨. 다음날 셋이 함께 교회를 해체하기 시작함. 작업하는 동안 케일럽과 애는 계속 눈길을 주고받음. 며칠 동안 존의 지도 아래 함께 바퀴를 만들. 하지만 그는 짜증을 낸다. 케일러브가 앤의 시선이 실제로 플러팅으로 발전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 그룹은 도로를 따라 운전한다. 전신주에서 모든 케이블을 수거하기 위해 나중에 매우 슬픈 상태로 교회의 자네를 방문한다. 케일러브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한다. 함께 산책을 가자고 초대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그의 아버지가 설교자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여자와 술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칼렙은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믿음은 떠나지 않았어. 그는 믿음이 계곡을 지켜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와 앤이 재건할 사람으로 선택된 이유라고 믿어. 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기뻐해. 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존은 분명한 질투심으로 그들을 지켜봐. 그날 밤 존은 앤에게 칼렙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해. 그가 그녀가 탐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 그를 기다리는 대신 앤이 울고 있음. 존이 갑자기 그녀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 존은 계속 괜찮다고 주장함. 백인들끼리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함. 날들이 계속 지나감. 모두가 바퀴 작업을 하고 있음. 앤은 계속 고민함. 자신의 삶 속 남자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번째, 바퀴 반쪽을 설치하기 위해 클럽이 방호복을 입는다. 오염된 물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 덕분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된다. 그날 밤 와인으로 작업을 축하한다. 음악과 카드 놀이를 즐기며 결국 연못에 뛰어든다. 병을 찾는 게임을 하며 놀게 된다. 하지만 존은 외톨이가 된 기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팀을 이루기 때문이다.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존이 무너져 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집에서 앤은 존과 함께 침대에 들어간다. 그러나 존은 너무 취해서 바로 깊이 잠들어 버린다. 존을 기다리는 것에 지친 앤은 그의 음주 문제를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앤은 케일럽에게 가서 욕실에서 장난을 친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케일럽이 존 앞에서 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그리고 그녀는 불편함을 느껴 식탁을 떠나. 남자들은 그녀 없이 계속 일하기로 동의.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특별하다고 이야기. 케일럽은 존이 자신이 오지 않았기를 바랐는지 궁금해. 존은 부정. 케일럽 덕분에 바퀴를 완성할 거라고 말해. 케일럽은 웃음. 존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 그리고 그가 질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 그는 농장에서 머물 수도 있다고 인정. 공동체를 찾는 대신 오후에 케일럽은 다시 작업복을 입고 존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 부품을 신중히 설치. 곧바로 바퀴가 완벽하게 작동. 짧은 축하 후 케일럽은 다시 올라가려다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짐. 다행히 존이 밧줄을 꽉 잡아 떨어지지 않게 막음. 그 후 케일럽은 안전하게 꼭대기로 올라가 다시 미끄러짐. 존은 마지막 순간에 밧줄을 잡지만 움직이지 않음. 그는 케일럽과 진지한 눈빛을 교환함.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함. 존은 농장으로 돌아옴. 그리고 지난 밤에 대해 사과하려고 함. 존은 그녀의 말을 끊고 설명함. 케일럽이 남쪽에 있는 공동체를 찾으러 떠났다고 말함. 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음. 그리고 그를 찾으러 간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그를 찾을 수 없다. 존은 모든 연결을 끝낸다. 그리고 농장은 마침내 전기가 들어온다. 앤이 돌아왔을 때 존이 오르간을 헛간으로 옮긴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앉아서 연주한다. 존은 그녀의 음악을 즐기며 행복해한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그래야 이런 영상을 더 볼 수 있다. 봐줘서 고마워.